회로 3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 자, 61번 문제를 보니까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2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로에. 자,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2파이예요. 자, 2파이와 같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형이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삼각함수형을 이용해서 이제 자, 직각좌표형으로 바꿔보게 되면 자, 크기는 1이고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 플러스 j의 사인의 3분의 2파이를 구해보게 되면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러면 답은 자, 3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어떠한 복소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한 복소수가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위상 세타는 어떻게 합니까? 아크 탄젠트의 실수 A분의 B의 형태로 볼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걸 크기와 위상으로서 이제 어떻게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형으로서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이제 지수함수로 크기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상이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 j의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2장에서 복소수에 대한 표현 방법,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게 아니면 계산기에다 그대로 누르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기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번 문제. 100V에 800W에 역률이 80%인 교류 회로에 리액턴스는 몇 옴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서 4장에 교류 전력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타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 800W야. 자 여기가 800W입니다. 그러면 역률이 80%라는 얘기는 자 여기 피상전력이 1000VA 됐고, 그러면 무효 전력이 600바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전압이 100V야. 그럼 여기는 전압과 전류의 고빈이 전압이 100V면 전류는 10A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I 자승의 리액턴스니까 I는 10이니까 10의 자승 100에다가 뭘 곱해야지 600이 될까요?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로 리액턴스는 얼마가 된다? 6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임피던스 삼각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예요. 63번 문제. 4단자망이죠. 4단자망. 현재 4단자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인데 이게 얼마냐면 2모이고 요게 3모고 요게 6모가 됐어요. 자, 어드미턴스의 Y22는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A, B, C들을 다 구해볼까요? Y11은 오로지 1차 측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5가 될 것이고, Y22는 오로지 2차 측에 영향을 주는 거. 6 플러스 3이 돼서 9가 될 것이고, 1, 2나 2, 1은 3이 되겠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더라. 그러면 Y22 구하라고 했으니 자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래서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구해보고, 4단자 정수인 A, B, C, D 우리 회로의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 내용을 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뭐하라?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해봐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역행렬 구하시면 되겠죠. 역행렬.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4번 문제. 불평형 삼상전류가 IA가 15회 플러스 J의 2A 전류가 흐르고 IP는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14A 전류가 흐릅니다. IC는
마이너스 3회 플러스 J의 10A 전류가 흘러. 자, 이때 영상 전류는 몇 암페어 전류가 되겠습니까? 라고요. 그럼 불러보세요. 영상 전류 I0는 얼마입니까? 3분의 1배 IA 플러스 IP 플러스 IC로 구할 수 있다 들어. 이거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이제 또 대입을 한번 해보니 3분의 1배 IA 15 플러스 J의 2에 IB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14가 될 것이고 C는 마이너스 3의 플러스 J의 10이 됩니다. 자, 이걸 실수하고 허수끼리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67에 마이너스 J의 0.67A가 뭐가 되더라? 영상분의 전류가 된다더라. 그래서 대칭좌표법에서 우리가 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전류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영상분은 3분의 1배 IA 플러스 IP 플러스 IC로 구할 것이고 정상분은 3분의 1배 IA의 플러스 A배 IP 플러스 A 자승배 IC가 된다더라. 역상분은 3분의 1배 IA 플러스 A 자승의 IP 플러스 A배 IC로 구할 수 있다더라.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해석과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64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공식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65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게 임펄스가 입력으로 가해졌습니다. 임펄스. 우리 델타 T, 임펄스이죠. 그 임펄스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다? 항상 1이더라. 그죠? 자, 가해졌을 때 시간 함수가 출력으로 나왔어요. 출력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됐습니다. 출력으로. 자, 이게 전달함수는 했어. 전달함수는 뭐야? 전달함수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출력이 나오더라. 근데 전달함수란 자, 이 전달함수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RS에 대한 CS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RS는 1이니까 1에 대한 CS가 돼서 출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S 플러스 2분의 1의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자, 6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6번 문제. 66번을 보니까 코일이 있어. L이 있고 저항이 있대요. RL 직렬 회로인데 이게 150옴. 자, L이 0.2 헨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직렬로 접속하고 전원을 줬습니다. 상용 전원을 줬기 때문에 우린 몰라도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상용 전원이니까 주파수는 60Hz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1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력량 어떻게 구해요? W는 PT가 돼야 돼. 이게 킬로와트 와트아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와트아워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회로 분석이 돼야 되더라. 그럼 이제 보세요. 임피던스니까 이 헨리의 단위를 옴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J의 오메가 L이니 J의 377 곱하기 0.2가 되더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 75.45이 된대요. 75.45이. 그러면 임피던스는 150의 플러스 J의 75.4가 되겠죠. 그럼 전류를 구해보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니까 전압은 220이고 자 150에 대한 자승 플러스 75.4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되냐? 1.3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1.31A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전력은 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 자승의 RT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I는 1.31에 대한 자승이고 R은 150이 될 것이며 시간은 1시간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257.6 와트 아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해. 왜? 66번에서 선생님 주파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잘못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용전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상용전원은 주파수 대역이 몇 헤르츠? 60Hz.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6번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67번 문제를 볼게요. 67번 문제.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제역의 출력이 CS가 라플라스 변환이 된 거죠. 그 CS가 자, 왜 S의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2로 주어졌을 때, 자, 최종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최종값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했을 때 S에 대한 CS가 이게 최종값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했을 때 S에 대한 자, S의 S자승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가 돼요. 그러면 여기 SSS는 약분이 될 것이고 S에다 0 대입하면 0, 0 해서 얼마?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해보니 얼마가 되더라? 2분의 5가 된다더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68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는 최대값 EM에 사인이 아니고 지금 코사인이에요. 그렇죠. 자, 100파이T입니다. 마이너스에 3분의 파이 볼트로 정해져 있고, 자, 전류 I는 IM에 사인에 100파이T예요.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됐죠. 자, 이때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자, 몇 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코사인. 자, 이걸 사인으로 바꿔보게 되면 코사인은 사인에 대해서 위상이 몇 도? 90도 앞에 있더라. 그러면 여기는 자, 100파이T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이고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2파이에 플러스 6분의 3파이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6분의 파이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세타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4분의 파이예요. 왜? 위상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12분의 파이 정도가 나오겠죠. 4분의 파이에서 자,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12분의 파이가 나왔다. 12분의 파이가 위상은 마이너스의 위상이 없죠. 위상 차니까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절대값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상 차는.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인데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니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위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위상차는 절대값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시간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 t. 그러면 t는 시간은 오메가에 대한 세타가 되겠죠. 그럼 세타는 12분의 파이이고 곱하기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오메가는 100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 100파이분의 1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세크가 존재한다더라. 그러면 68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압의 코사인을 뭘로? 정연파로 바꿔주시고 코사인은 정연파에 대해서 위상이 몇 도? 90도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사인으로 만들어 보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 계산이 잘못됐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90도 뒤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마이너스의 6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플러스 90도 앞서 있는 거니까 사인에 비하면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68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69번 69번은 저희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항의 크기가 다 같습니다. 다 RRR이야. 자, 여기가 R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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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 저항 6개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삼상전압을 가하였을 때 흐르는 자,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 선에 흐르는 전류를. 근데 여기서는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라 합니다. 근데 주어진 게 또 뭐가 있냐?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 자, V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델타 결선 가지고는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지? 여기를 구해야 돼. 여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죠. Y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여기는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왜?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 크니까? 3배 크니까. Y를 델타로 바꿔보니까 3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잠깐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뭘까요? 다 델타예요. 그러면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을 적어놓고 보시게 되면 선이 상전압과 선전압은 같고 선 전류가 상 전류보다는 몇 배? 루트 3배 크더라.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에 흐르는 전류가 I인데 I는 루트 3분의 IL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선 전류를 구해야 돼. 선 전류를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선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이제 어떻게? Y를 델타로 바꿔봤어. 그러면 우리가 선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Y 결선은 선이 상보다는 루트 3배 크고 선과 상의 전류가 같으니 자 이제 상 전류 구해보면 선 전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상은 임피던스에 대한 상 전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상의 임피던스는 이게 한 상의 임피던스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R 플러스 3분의 R이 한 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3분의 R이 돼서 여기는 3분의 4R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4R이 될 것이고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선간전압이 V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4 루트 3R분의 3배 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분모에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봤어. 그랬더니 여기가 얼마 돼요? 4R분의 루트 3V가 자 어디에 흐르는 전류다? 선에 흐르는 전류다. 그럼 굳이 이걸 변형시키지 말고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에 IL의 전류가 4R분의 루트 3R이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V가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4R분의 V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교재처럼 현재 여기 델타 결선에 대한 상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자 여기 선전류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도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답이 되겠지. 그때는 자 이제 70번 자 마지막 7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70번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떤 교류 전동기의 명판에 역률이 0.6이에요. 소비 전력이 120kW로 표시되어 있다.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몇 kW입니까? 그림 그리시면 돼.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그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세타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120kW야. 그러면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얼마예요? 120kW를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로. 그러면 역률이 0.6이니까 여긴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된대. 200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야? 자 0.6이니까 200 곱하기 0.8 하시면 되겠죠. VI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고 0.8이 되고 여기는 VI 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니까
VI가 2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나요? 160kB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보시라고요. 교류 전력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번까지 문제를 10문제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10문제 교재 통해 가지고 복습하시고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